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세 파트로 분류를 한다고 했으니 앞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다들 아는 뻔할 뻔짜의 이야기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일형식은요 뭘로 구성돼요? 주어 동사예요. 그럼 뭐 부사 뭐 이런 거 붙어도 돼. 부사는 우리 괄호로 묶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뭐 Superman appears on the earth.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 어차피 on the earth 전치사는 괄호로 묶자고 했고요. 슈퍼맨이 지구상에 나타났다.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진 1형식 문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배웁니다. 두 번째, 이 형식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주어, 동사, 보어. 네, 주격보어라고 얘기하는 거. 네, 주어, 동사, 보어예요. 자, 그럼 또 얘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She becomes a teacher. 지금 위에 있었던 문장하고는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얘를 없애면 그녀는 되었다. 뭐가? 몰라. 그러니까 주어는 되었다. 주어가 선생이 되었다 라고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보어라고 들어가는 게 이 형식이죠.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오늘 칠판 맨 마지막에 쓸 걸 위해 우리가 정리하겠다고. 세 번째, 주어, 동사, 3형식 어떻게 이루어지지? 목적어, 오끼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I love you. 나, 너 사랑해. 얘를 빼보겠습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뭐를? 대상이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걸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부르죠. 오케이. 4형식 갈까요? 4형식 어떻게 돼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네. 주어, 동사, 간목, 직목이라고 부르는 I give you a present. 내가 준다? 너한테 뭐를? 선물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4형식인 거죠. 속칭 말하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뭐뭐에게 뭐뭐를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사실은 이 녀석을 3형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3형식으로 바꾸면 I give you a present. 나 선물을 준다? 누구에게? 너에게. to 부정사라고 하면 to 다음에 동사가 와야 돼. 근데 지금 to you 하면서 명사가 왔죠. 이런 건 전치사 to라고 합니다. 전치사는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준다 선물을 주어 동사 목적으로 갖춘 3형식으로 만들 수 있긴 합니다. 그건 뭐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들. 마지막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 5형식은 목적 보어. 오케이. I make you a king. 나는 만든다 너를 왕으로 만들 건데 내가 왕이야? 네가 왕이야? 네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 보어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이것까지는 우리 수험생들이 다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형식입니다. 칠판 한 통 썼습니다. 자, 그럼 또 두 번째.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태의 기본적인 이해를 하려고요. 능동태라고 하는 거 동작을 능동적으로 행하는 거 우리가 능동태라고 부르죠. 됐죠? 오케이. 수동태라고 부르는 거 수동 동작을 당하는 걸 우리가 수동태라고 부르죠. 마찬가지로 중학교 문법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문장을 갖고 뭘 만들까? I study I make a ring. 내가 반지를 만든다. 뭐 이런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동작을 행하는 거 내가 반지를 만드는 거니까 능동태 문장을 쓴 거예요. 그럼 이거 수동태로 바꾸실 수 있죠. 뭐 우리 수험생들 뭐 잘 바꿀걸요. 중학교 때 문법이니까. 그러면 반지가 a ring 만들어진다. 수동태 하려면 어떻게 한대? 비동사 PP 쓴대. is made. 오케이. 나에 의해서 by me. 물론 이런 문장은 잘 안 쓰지만 내가 뭐 반지를 만든다지 반지가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런 문장은 잘 쓰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동작을 행함, 당함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네, 수동태는 원래 이렇게 비동사 PP를 쓰는 게 정상인 거죠.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잘 아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능동태, 수동태 물어보니까 능동태, 수동태 뭐 중학교 때 배운 건데 뭐 비동사 PP쯤이야 내가 알지 하셨거든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중에 수동태가 가능한 건 몇 형식 이상입니까? 다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중에 수동태가 가능한 건 몇 형식입니까? 응? 3형식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어 만들었다 반지를 적어도 목적어는 있어야 능동태의 목적어는 있어야 수동태에서 주어로 튀어나올 수 있는 대상이 생깁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수동태가 되려면 3형식 이상, 즉 목적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자,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중에 3형식 이상, 적어도 지금 이 친구들은 목적어가 있죠. 목적어가 있어야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됐죠? 1형식과 2형식 목적어 없는 것들은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수동태 불가능합니다. 전 그냥 일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수동태 1형식, 2형식은 수동태 안 되고 2형식, 5형식은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사실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1, 2형식 동사를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자. 얘는 수동할 수 없는 스스로 자자. 자동사라고 부르고요. 뭐 또 문법적으로 세부적으로 나가면 1형식 완전 자동사, 2형식 불완전 자동사 뭐 이렇게 부르면 의미 없어요. 3형식부터 5형식까지는 목적어가 있어서 수동태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목적어가 있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모든 타동사들은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됐죠? 자, 즉 타동사들은 목적어가 있는 동사들을 타동사라고 불러요. 근데 요즘 되면 우리 친구들이 가끔 뭔가 궁금한 게 있을 텐데요. 선생님,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어요. 분명히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타동사인데 선생님 목적어가 없으면 뭔 소리예요? 자, 타동사인데 사실 make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이렇게 쓸게요. 타동사라 목적어가 있습니다.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면 그건 수동이라는 뜻입니다.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면 수동. 타동사인데 make, 타동사인데 지금 괄호로 다 묶어서 목적어 없죠. 그럼 지금처럼 수동태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데요. 되게 중요합니다. 형식에서 문장의 동사에서는 수동태라고 부를 거지만 분사평 가면 수동분사라고 해서 이거 타동사인데? 원래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야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수동분사 PP. 야 이게 동사인데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어. 그럼 수동태 비동사 PP. 이렇게 맞춰야 돼요. 별거 아니지만 일단 환기만 시켜둡시다.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 뒤에서 다 한꺼번에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제가 두 통의 칠판을 썼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총 3번째 칠판을 쓰겠다고 했는데 첫째 주 때는 다 안다고 했어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쫙 칠판에 한번 썼고요. 그럼 능동태, 수동태 이야기 썼고요. 자동사, 목적어가 없는 1, 2형식 동사.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한 3, 4, 5형식 동사. 그런데 이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면 수동태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사실 이거 다른 선생님들이 보면 되게 창피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칠판에 쓴 거. 쟤는 무슨 고3 수험생 강의를 저런 걸 해? 막 하면서 빨리 넘어가야 해요. 첫째.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The earth consists of water. 알고 계시는 것처럼 consist of는 구성하다 이런 뜻이고요.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박스가 나왔다고 가정하면 뭐 물어보는 걸까? 그거부터 생각해야지. 수일치는 아니야. 왜냐하면 수일치라면 단순히 복순위를 물어봤을 테니까 consist 쓸래? consist 쓸래? 이렇게 물어봤겠죠. 지금 보니까 태 물어본 거예요. 수일치는 둘 다 단수로 3인칭 단수 s, is, 수일치는 잘 맞춰놨어요. 우리한테 태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할게요. 지구의 4분의 3이 물이라며. 그러면 지구는 물을 구성해? 지구는 물로 구성돼? 다시. 지구는 물을 구성해? 아니면 지구는 물로 구성돼? 구성돼. 그럼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야. 그럼 당연히 우리는 지금 뭘 써야 하냐면 is consisted. 이걸 써야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싫어한다고 한 겁니다. 선생님, 지구가 물로 구성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죠? 아니, 물로 구성되는 거니까 수동태, 비동사, PP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죠? 근데 여러분 또 무슨 오류를 저지르셨냐면 해석했죠. 제가 말했잖아요. 독해는 원래 기본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항상 독해나 해석 선생님이 너무 안 돼요. 문장이 너무 길어서 복잡해요. 그래서 내가 동사 찾으라고 한 거였어. 어법은 왜 갑자기 문장의 법칙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해석해 자꾸. 독해는 해석이 안 된다다가. 그러다가 해석하면서 지구는 물로 구성해? 구성돼. 구성됐지. 해석해보니까 수동이네. 비동사 PP. 제가 이래서 여러분들이 추론 때문에 자꾸 싫다고 한 거였어요.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어법은요. 말 어자의 문법의 법칙입니다. 말하는 법칙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석도 필요하지만 문장의 법칙도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차후에 할 거고요. 아니 이게 선생님 그럼 왜 비동사 PP가 아닌지 저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정답은 결론 consist of 써야 합니다. 해석은 수동태가 맞습니다만 the earth, 지구는 물로 구성된다? 수동태 쓰는 게 아니라 능동태 써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아니 여러분 능동태 수동태 안다며. 아니 여러분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아는 거라며. 저거 너무 유치하게 왜 썼냐며. 먼저 말씀드리면 consist of 자동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수동태 못 쓴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consist of는 자동사라 수동태 쓰면 안 되는 동사입니다. 해석은 수동이 될지언정 문법적으로 수동을 쓰면 안 되는 동사들이요. 그러니까 the earth consists of 할 때 얘는 세상의 모든 자동사나 수동태 안 되고 능동태 써야 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그냥 표면적인 1형식부터 5형식 그렇게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럼 제가 써줄 거예요. 지금 아무도 필기하시는 시간 아닙니다. 언제 써야지? 문장의 형식? 난 총 10가지로 정리한다 했습니다. 오늘 그 서막 하나, 두 가지 배우면 아마 또 1시간이 끝날 겁니다. 첫째, 1형식과 2형식의 공통점. 왔다 갔다 많이 할 겁니다. 감독님이 잘 잡아주셔야 합니다. 1형식과 2형식의 공통점. 자동사다.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원래 목적어가 없어서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했었습니다. 그쵸? 다시. 그러면 1형식과 2형식의 공통점 자동사. 제가 앞으로 자동사는 VI로 쓸 겁니다.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원래 목적어가 없어서 너무 요약해서 쓰지 말자. 원래 목적어가 없어서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선생님 왜 시험 문제 나와요? 왜 시험 문제 나오냐고 알려줘? 우리말 해석상 수동태가 훨씬 이쁩니다. 지구는 물로 구성된다. 우리말 해석상 훨씬 해석이 수동태가 이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솔깃 얘가 이제 1형식, 2형식 몇 형식 동사인지 모르는 거지. 해석만 한 거지. 해석상 수동태가 이쁘니까 홀라당 여기 출제자의 원리에 넘어간 거죠.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적어도 그러면 1형식, 2형식 동사가 뭐인지는 알아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1형식이 주어 동사, 2형식이 주어 동사 보어, 막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런 거 예쁜 척하고 외우는 게 아니라 각각 형식별로 주요한 동사들은 암기해야 돼요. 제가 항상 말했죠. 전 솔직하다고. 예, 기본적인 이해가 있고 여러분들의 암기가 존재합니다. 이건 영어 영역은 제2외국어입니다. 한국말 문법도 국어 공부하는데 영어인데 그럼 당연히 암기하는 것도 존재하겠지. 자, 대표적인 1, 2형식 자동사. 대표적인 1, 2형식 자동사. 이건 암기하셔야 합니다. appear, become, consist of, occur. 아이고, 이러면 필기 공간이 모자라지니까 occur, die. 요건 암기하셔야 합니다. 다시, 세상의 모든 1, 2형식 동사들은 자동사라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된다. 근데 시험 문제 나오는 이유는 솔깃하게 우리말 해석상 수동태가 훨씬 더 이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1, 2형식 자동사들 appear, become, consist of, occur, die. 가볼까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런 예문 쉬운 건데 왜 썼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1, 2형식 자동사라 appear, become, consist of, occur, die. 수동태가 안 돼요. 자, 슈퍼맨이 지구상에 나타난다. 또 이뻐. 근데 슈퍼맨이 지구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어우, 수동태 괜찮아. 그러니까 그녀는 영어 선생님이 되었다. 수동태 괜찮아. 지구는 물로 구성된다. 수동태 괜찮아.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한 게 아니라 발발되었다. 수동태 괜찮아. 다 해석상 수동태가 훨씬 더 매끈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홀딱 넘어가는 경우의 수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형식별 이게 몇 형식이냐가 아니라 형식별 주요 동사들은 여러분들의 이해와 함께 암기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디 학교인데요. 구술 면접을 볼 때였습니다. 구술 면접. 구술 면접에 나왔던 예문입니다. 자, 슈퍼맨 appears 또는 is appeared on the earth 이렇게 주고요. 이게 어법 문제가 아니라 구술 말로 하라고 했습니다. Superman appears, is appeared on the earth. 둘 중에 맞는 걸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럼 이제 속칭 버벅거리는 친구들이 또 해석하면서 슈퍼맨은 지구상에 나타난다도 괜찮지만 문맥상 슈퍼맨은 지구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수동태가 더 이쁘니까 is appeared를 써야 합니다. 그럼 이제 땡 내년에 다시 만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appear 대표적인 1, 2형식 자동사라. 해석은 수동태가 예쁠지언정 수동태가 불가한 자동사기 때문에 appears 능동태를 쓰는 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됐던 거죠.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닌데.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이제 이런 식으로 문장 형식 시험 문제 나오는 양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지. 사실은 교재, 어법 교재의 최대 단점들은 뭐냐면 독해라면 지문들이 있으면 돼. 빈칸 추론 찾으세요. 주제 찾으세요. 삽입 문장 알맞게 끼워 넣으세요. 라고 하면 돼요. 근데 어법은 설명들이 다 굉장히 깨알같이 잘 써 있어도 어법 교재, 제 교재를 포함해서입니다. 모든 교재의 단점은 이게 3D 입체가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물론 빨간색 펜으로 막 뭐가 써져 있지만 우리 수험생들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재는 목소리가 없죠. 저처럼 막 목소리에 어떤 거 굉장히 힘을 주거나 반복을 하거나 강조하거나 이런 게 없죠. 밋밋한 거죠. 세 번째 교재는 그러니까 주요한 어법 내용들이 써져 있는 겁니다. 1형식부터 5형식 제가 아까 칠판에 쓴 거예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는 이러이러 하다. 1, 2형식을 자동사를 한다. 그래서 수동태 안 된다. 3형식부터는 타동사를 한다. 그래서 수동태 된다. 능동태는 이렇고 수동태는 이렇다. 라고만 써져 있지. 그래서 정작 수험생들이 알고 싶은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이 앞부분은 아는데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 거 적용하는 방법은 하나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앞부분에 기본적인 내용 설명을 하고 뒷부분에 이제부터 나랑 변형된 거 가자 라고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제가 OT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식? 그건 내가 다 넣어줄게. 지식 알면 배운 거 적용해야지.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알고 기본적인 건 암기하면서 가자 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 내용 가겠습니다. 2형식과 5형식의 공통점. 저 이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쭉 갈 겁니다. 1형식, 2형식, 이제 3형식, 4형식 중요한 거. 2형식과 5형식의 공통점 뭡니까? 또 멍하면 어떡해. 그래 그럼 가자 까짓 거. 2형식과 5형식의 공통점은 뭘까? 보어가 들어가네요. 보어. 됐죠? 얘는 목적어 없고 있고 뭐 주어 동사 기본적으로 다 있으니까 보어가 똑같이 들어가네요. 네네. 2형식과 5형식의 공통점은 보어가 들어갑니다. 보어에 아주 기본적인 얘기하겠습니다.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는 명사나 형용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직업이나 신분 이런 거 나타내면 명사 씁니다. 그러니까 she becomes a teacher. 직업, 신분 이런 거 나타내고 있으니까 a teacher 이라고 하는 명사 쓴 거예요. 근데 형용사는 주로 감정, 상태 이런 거 나타냅니다. I am happy. 나의 감정 상태. I am unlucky. 나 오늘 좀 불안한 것 같은데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낼 땐 주로 형용사를 씁니다. 자, 보어 자리에 어쨌든 명사나 형용사는 쓸 수 있어요. 자자자자. 그럼 난 또 예문. She looks happy, happily. 이렇게 우리한테 어법 문제가 주어집니다.
많이 보셨죠? 우리 수험생 친구들 이렇게 보다 보면 밑줄에 형용사나 부사에 밑줄 쳐져 있는 것도 많아. 그거 다 보어 묻는 거예요, 거의. 혹은 어법 문제로 박스형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아예 대놓고 묻는 경우도 많아요. 그거 다 본지 아닌지 사실은 묻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수험생들,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 위에 게 맞습니까? 아래 게 맞습니까? 위에 거요? 왜요? 그냥 선생님이 좀 보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뭐 형용사 써야 되니까 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녀는 행복한 보인다, 행복하게 보인다.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해피가 맞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말했던 것처럼 원론적으로 얘가 몇 형식 동사인지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얘가 1형식 동사라고 가정할게요. 룩이 1형식 동사라면 여러분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문장 성분에 필요하지 않으니까 부사가 와야 돼요. 왜? 부사는 묶어서 버리면 되니까. 됐니? 자, 룩이 만약에 1형식 동사라면 주어 동사 있고 부사 묶어서 버리게 부사가 오면 됩니다. 그런데 얘가 만약에 2형식 동사라고 치면 여러분들 말씀하셨던 보어, 주어, 동사 여기가 보어 자리니까 보어 자리에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정답이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룩 동사가 몇 형식 동사인지를 알고 있어야 이게 형용사를 쓸지 부사를 쓸지가 결정된다는 소리예요. 뭔 소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보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얘가 몇 형식 동사지? 야,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동사야 했죠. 그래서 동사의 수일치 배우고 넘어온 거죠. 그리고 지금 동사의 형식들 배우면서 1, 2형식 동사 뭐지? 2, 5형식 동사 뭐지? 이러면서 여러분들하고 정리하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이 해피냐 해필리냐 즉 형용사냐 부사를 찾으려면 얘가 1형식 동사인지 2형식 동사인지를 알아야 하고 결론적으로 룩은 대표적인 2형식 동사라 우리에게 보호가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선생님 시험에 왜 나오는 건데요? 왜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나오는 건데요? 또 똑같이 말해줘요? 얘랑 똑같습니다. 해석상 부사가 훨씬 더 예쁩니다. 그녀는 행복한 보인다. 말 안 되잖아.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 부사가 훨씬 예쁩니다. 뭐 예를 들어 다른 대표적인 2형식 동사 중에 그녀는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할 때요. 그러면 turn 이런 거 2형식 동사거든요. 그녀는 얼굴이 창백한 변했다. 말 안 됩니다. 창백하게 변했다. 해석상 우리말 부사가 훨씬 더 예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능동태 쓸래 수동태 쓸래 이런 건 여러분들한테 해석상의 장난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훅 넘어가면 안 돼. 느낌 갖고 필 충만해서 엄마 이거 해석해보니까 능동인데 엄마 이거 해석해보니까 수동인데 하면서 답 찾으시는 순간 다 오답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적어도 몇 형식 동사인지는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따로 빼겠습니다. 5형식 동사들은 다 다음 시간쯤 하루 왼종일 5형식만 할 거니까요. 그건 배제하고요. 오늘 대표적인 2형식 동사 암기 시작하겠습니다. 대표적인 2형식 동사? 아까는 대표적인 1, 2형식 동사. 그래서 appear, become, consist of, occur, tie. 대표적인 자동사 배운 거고요. 얘는 2형식만 되는 대표적인 2형식 동사입니다. 뭐냐면 비동사. 물론 비동사도 1형식 가능합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뭐뭐가 있다라는 존재의 의미가 되면 비동사가 1형식 된다고. 그 얘기 또 뒷부분에서 또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 동사, stay, remain, turn.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 동사, stay, remain, turn. 잘 보시면 제가 똑같은 구성으로 썼어요. 뭐 주의할 거 해석상, 예문, 암기. 중요한 거 해석상, 예문, 암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기하실 때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비동사, become 동사. 선생님 감각 동사가 뭐예요? 근데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하지. 감각 동사 말이지. 여러분들 오감각 있잖아요. 오감각. 보고, 냄새 맡고, 맛 느끼고, 뭐 듣고 이런 거. 감각 동사, 오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로 잠깐 키가 작아지겠습니다. 자, 감각 동사 다시 풀어 쓸게요. 눈, 코, 입, 귀, 느끼다 까지 가자. 눈, look, 심, 코, smell, 맛보다, taste, 귀, 듣다, sound, 느끼다, feel. 이런 게 감각 동사예요. 근데 이걸 너무 펼쳐서 쓰면 애기들한테 힘들까봐 제가 일부러 그냥 감각 동사라고 쓴 거예요. 다시 눈, 코, 입, 귀, 느끼다 가면 돼. 눈, look, 심, smell, taste, sound, feel 가면 돼. 근데 이제 걔 중에 또 이쯤 되면 우리 수험생들도 지금 선생님 저는 보다요. watch 이런 거 아는데 보다. 저는 듣다 뭐 listen, hear 이런 거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5형식에서 다시 배우고 있지만 지각동사라고 합니다. 감각동사와 지각동사는 다른 이야기예요. 감각동사 말하자면 네가 보고 싶지 않았어. 네가 듣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눈, 코, 입, 귀에 감각이 있다 보니까 그냥 듣게 됐고 그냥 막 듣기 평가할 때 여러분들 듣기 평가할 때 listen carefully 그러지 sound carefully 하지 않습니다. listen, hear 이런 건 자세하게 내 지각 생각을 갖고 지각 동사로 듣는 거야. 근데 듣고 싶지 않은데 그냥 귀가 있어서 들린 거 이런 건 sound야. 예를 들어 우리가 TV 볼 때 I watch television 이라고 합니까? I look the television 이라고 합니까? I watch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TV
리모컨 잡고 띡 11번 누르고 뭐 13번 누르고 이렇게 해서 네 생각과 지각이 들어가면 그건 지각동사 watch를 쓰는 거고요. 감각동사 그냥 몸속에 있는 오감가. 다시 해볼까? 1형식, 2형식의 공통점. 자동사야.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 수동이 안 돼. 근데 우리말 해석상 왜 시험에 잘 나오냐면 수동태가 훨씬 이뻐. 그래서 지구는 물로 구성된다 이런 것처럼 수동태가 훨씬 이쁘니까 우리 수험생들한테 퐁당 오답으로 빠지세요 라고 출제자들이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1, 2형식 동사 몇 개 안 돼. appear, become, consist of, occur, die. die? 얘도 여러분들 수동태 되게 이뻐요. 내가 막 자살하지 않는 이상 뭐 예를 들어 그냥 교통사고로 죽었어. 혹은 암에 걸려 돌아가셨다 진짜. 예문이 우울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어쨌든 교통사고로 죽어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게 된 거잖아. 암에 걸려서 죽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수동태가 훨씬 더 이쁠 것 같지만 she says I? 이런 동사도 자동사라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appear, become, consist of, occur, die. 그럼 자동적으로 나오게 하면 돼요. 2형식과 5형식의 공통점? 보어 필요합니다. 보어에는 명사나 형용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사는 직업이나 신분 같은 거 나타내면 명사를 쓰고 기본적으로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내면 형용사를 씁니다. 근데 또 왜 시험 문제 등장하냐? 해석상 부사가 훨씬 이쁘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하면 별 생각 없으면 홀라당 부사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적어도 2형식, 5형식 보어가 필요한 동사들 또 따로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2형식 동사를 제가 써놓은 겁니다.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 동사, stay, remain, turn. 다시.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 동사, stay, remain, turn. 감각 동사 다시 풀어볼까요? 눈, 코, 입, 귀로 가면 된다니까? look, 심, 코, smell, 입, taste, 듣다, sound, 느끼다, feel. look, sim, smell, taste, sound, feel. 음율대로 외우시면 돼요.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 동사, stay, remain, turn. look, sim, smell, taste, sound, feel. 이게 대표적인 2형식 동사들입니다. 자, 제 설명이 어디까지 끝난 거냐면요. 여러분들 교재 12페이지, 13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12페이지에 먼저 첫 번째 문장의 기본 형식. 기본 형식을 파악하면 능수동의 의미뿐만 아니라 자타동사 등 많은 어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1. 완전 자동사. 1형식이에요. 주어 동사만 있다. 2. 불완전 자동사. 주어 동사 보어다. 3. 완전 타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 수여 동사. 5형식 불완전 타동사 하면서 교재에 쫙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험생 친구들 펜을 잡고 12페이지 1형식, 2형식 묶으십시오.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묶으십시오. 저처럼 할 겁니다. 자동사, 수동태, 불가라고 지금 써둘게요. 물론 필기 시간 또 따로 있지만 그 다음 3형식부터 5형식까지 묶으실게요. 그래서 저처럼 똑같이 타동사, 수동태, 가능이라고 써두십시오. 됐어요? 그럼 이제 13페이지 갑니다. 목적어를 갖는 3형식 이상의 동사들은 수동태로 변형이 가능하다 했죠. 괄호 열고 저랑 같이 쓰시는 거예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면 수동태라고 써두세요. 그리고 뭐 형광펜이랑 뭘 하나 만들어두세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면 수동태. 이걸 지금 써놓으시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쓰라고 하냐면 나중에 이 교재를 볼 땐 내가 없어. 그러니까 너 혼자 이렇게 보면서 기억을 해놔야 해. 물론 이제 수업을 정말 잘 들었던 친구들은 가끔씩 제가 수능 보는 날 어법 문제 풀 때 내 목소리가 막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야, 앞에 선생님도 없다고 가게 되면서 왔을지 말랬잖아. 막 이런 게 막 들리긴 한데 환청이. 그러나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럴 일이 없으니 여러분들 잘 써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3페이지 2번. 목적어를 갖는 3형식 이상의 동사들은 수동태가 가능하다 해서 쫙쫙쫙쫙 써놨는데 첫 번째 예문, 두 번째 예문 중에 두 번째 예문이 틀린 이유는 appear은 자동사인데 수동태 만들어서 틀렸다라고 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장이 틀렸다고 한 이유는 I loved, 나는 사랑했다. 대상이 없어서 목적어가 없어서 틀린 거예요. 목적어 없다면 그렇다면 수동태를 만들든가요. 그래서 비문, 정문 각각각 문장을 만들어 놓은 거고 3번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됐죠? 기본적인 설명은 제가 지금 12, 13페이지에서 끝낸 겁니다. 페이지를 잠깐 넘겨볼게요. 14, 15페이지를 건너 16페이지로 가시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얘기들이 여기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각각 형식별로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블라블라블라 설명을 시작할 건데 그건 다음 시간 분량이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뭐 하실 거냐면 14페이지를 펼치십시오. 그리고 14페이지를 펼치셔서 마찬가지로 다단을 나누십시오. 다단을 나누시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총 10가지 필기 분량 쓴다고 했죠. 14페이지는 아마 1번부터 5번까지 한 5개 분량의 필기가 들어갈 겁니다. 그럼 나머지 6번부터 10번까지는요, 선생님 뒷부분에 또 필기 분량이 들어갈 거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필기를 하실 건데 14페이지에 지금 칠판에 있는 걸 모두 다 플러스 문장의 형식변 적어도 저게 한 5번까지는 들어가겠구나 라는 생각하시면서 그림 나눠 놓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본격적으로 14페이지 여러분 필기부터 갈게요. 오케이? 제가 했던 기억으로는 간접 의문문 판별법을 한 거죠. 그죠? 간접 의문문 의주동은 다 아니까 어떻게 판별할래? 평서문이고 의문사 있고 그 의문사 해석되면 의주동 접목한다. 문장이 복잡하면 동사 찾아라.
한 문장의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사실상 영문장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가 동사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동사의 수일치, 동사의 태, 그리고 동사의 시제를 배울 것이다 했었습니다. 어쨌든 본동사 하나를 찾기 위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묶어버리라고 했던 게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관대 묶고, 또 분사 묶고, 전치사, 부사, 컴마, 쌍컴마, 하이폰, 세미콜론 다 묶어두자 했어요. 그럼 본동사 하나 남을 테니까 훨씬 문장 보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동사 중에 저희가 수일치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막 시작했습니다. 수일치 총 9가지 배웠습니다. 저 좀 지금 3번째 시간인데 선생님 살살 지겨울 것 같은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나와야죠. 주어가 긴 경우 실질명사 주어가 일치시켜야지. people이나 family 경우 단수 복수 둘 다 되지. 문장 내 힌트 있댔어. 그거 받아서 단수인지 복수인지 봐야 돼. every나 이치 같은 경우 의미는 복수지만 단수 취급해야 돼. 상관 접속사 both A and B 뭐 이러면 걔만 복수 취급하고 나머지는 다 B에 일치시켜야 돼. 머릿속에서 바로 나오셔야 해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배운 게 본격적인 문장의 형식이에요. 저는 뭐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우리 수험생들이 모른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능동태, 수동태 기본적으로 우리 수험생 친구들이 다 중학교 때 배우고 와요. 기본 개념은 있어요. 그러나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몰라 해서 그걸 그냥 경우의 수로 나누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바로 배웠던 게 뭐야? 1형식과 2형식의 공통점이었습니다. 1형식과 2형식의 공통점? 자동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 수동태가 안 된답니다. 그런데 왜 시험 문제에 잘 나온다고 했냐면 우리말 해석상 수동태가 훨씬 더 예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약점 공략용 문제가 된다고 했죠. 그럼 1형식, 2형식 동사 암기한 거 기억나? 뭔데? 그러면 이제 또 막 콕 이러시면 안 되고요. appear. 바로바로 나와야 돼. 적어도 이해는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동사들은 암기 몫이라고 했어요. 제가 대신 암기해줄 수 없어요. appear, become, consist of, occur, die. 바로 나오게요. 두 번째요. 2형식과 5형식의 공통점 보어라 했어요. 보어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 쓸 수 있어요. 명사는 기본적으로 직업이나 신분, 형용사는 감정이나 상태 이런 거 나타내면 근데 형용사 여기 감정 사태를 나타내는 자리에 우리말 해석상 부사가 훨씬 더 이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런 거 물어본다고 했죠. 그러면 적어도 대표적인 2형식 동사들을 남겨두자. 뭐 기억나? 비동사, become, 감각동사, stay, remain, turn.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동사, stay, remain, turn. 감각동사 다시 풀어볼까요? 감각동사가 뭐였는데? 눈부터 가야지. look, sim, smell, taste, sound, feel. 대표적인 2형식 감각동사예요. 자, 그럼 15페이지 가십니다. 15페이지를 가시면 제가 이건 대충 눈으로만 풀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거예요 했어요. 1번 가세요. 1번 문제도 chairs removed 또는 were removed by the students. 책상들은, 걸상들은 학생들에 의해서 치워진다. 그럼 우리 수험생들은 그동안 해석해보니까 수동이네. 그러니까 were removed 써야겠네 라고 하면서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이제는 다른 눈으로도 봐야 해요. 뭔 소리냐면 이게 우리말 해석상이 예쁜 걸 택하면 안 돼. 문법적으로도 항상 따져봐야 해. 지금 옛날에는 이걸 걸상은 학생들에 의해서 치워진다? 당연히 걸상이 치워지는 거지. 수동태지. 해서 were removed를 썼다면 이제는 어떤 시각이어야 되냐면 removed? 제거하다. remove는 뭐뭐을 제거하다네. 그러니까 목적어 있는 타동사네. 타동사는 목적어 있어야 되지. 타동사인데 지금 by students? 묶이네.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네.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어서 수동태구나. 라는 생각으로 답을 찾아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해석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요. 그래서 전 다른 시각을 보여주기 위해서 눈으로 지금 풀어봅시다 한 거예요. 답 체크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다 풀 거예요. 2번. A cat ran through a path when it chased 또는 was chased by a dog. 고양이가 지금 길 건너 도망가고 있어요. 뭐 할 때? 개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 마찬가지예요. 해석했을 땐 고양이가 그러면 개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 거 수동태지. 그러니까 was chased 썼겠지. 예전에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면 이제는 다시 보는 거라고. chase? 쫓단데? 그럼 쫓다. 뭐뭐을 쫓. 타동사네. 그럼 타동사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 보니까 by dog? 얘 가로로 묶이네? 타동사인데 목적 없네. 타동사인데 목적 없으니까 수동태구나. 그래서 was chased 이렇게 찾으시라고요. 자꾸 우리 수험생들 당신의 해석만 믿지 마시고요. 해석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영어를 한국말로 맞추는데 내가 아라고 해석하든 어라고 해석하든 문맥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문장의 법칙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한다고요. 똑같아요. 3번도. 지금 답 체크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뭐 아트릭 뮤지엄이 수백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방문된대. 그러면 박물관이 방문하는 게 아니라 방문되겠지. 그러니까 수동태겠지. 예전에 우리가 또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면 visit? 방문하다인데. 내가 뭐 어디를 방문하다. visit 타동사네. 그 목적 있어야 되네. 엄마? 근데 뒤에 보니까 by hundreds 묶이고 of people every day 묶이고 엄마야. 그러니까 타동사인데 목적 없네. 타동사인데 목적 없어서 수동태 is visit구나. 이렇게 쓰시라고요. 그냥 옛날처럼 해석해보니까 수동태가 이쁘네 하시면 분사편에서 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대충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5번. 그는 간암에 걸려서 죽게 됐대요. 그러면 간암에 걸려서 죽으셨으니까 당신이 지금 보니까 died 쓸래 dying 쓸래 했거든. 능동적으로 간암으로 죽음을 행사한 건 아니잖아. 죽게 되신 거잖아. 그러니까 is die가 훨씬 예쁘잖아요. die, appear, become, consist of, occur, die. 대표적인 1형식 자동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수동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is died 아니라 dying이 맞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는 눈을 조금 다르게 가지셔야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수험생들이 태가 나오면, 즉 능동이냐 수동이냐가 나오면 해석에 목숨 걸었던 거 그 누구보다 제가 현장에서 잘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거고, 그것 때문에 출제자들은 여전히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틀려주니까요. 계속해서 태와 분사, 능성, 수동이 시험 문제, 어법 문제 많이 나왔던 거죠. 다른 식으로 눈을 접근할 수 있게 조금씩 나아지는 우리 현명한 수험생이 됩시다. 총 10가지로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1, 2 형식의 공통점. 얘들아, 이거 목적어 없어서 수동태 안 되는 거였지? 자동사였잖아? 했어요. 두 번째가 2형식과 5형식의 공통점. 얘들아, 보어였지? 우리말 해석상 부사가 훨씬 더 예쁘지만 형용사 써야 하는 놈. 그래서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동사, stay, remain, turn 여기까지 끝난 거였어요. 1형식과 2형식까지를 자동사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타동사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자, 헷갈리는 자타동사. 사실은 이걸 설명하는 선생님들도 많고요. 우리 수험생들 친구들 중에서도 어차피 이거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던 단어들일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lie, lay, lane, lay, laid, laid, 뭐 rise, rose, risen, arise, arose, risen 막 이런 거예요. 어디서 막 들어보고 암기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난 항상 1강부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결론을 알고 있는 건 그래 중요하지. 근데 결론을 알기 전에 그래서 출제자가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 원인부터 알고 있어야 네가 알고 있는 결론을 적용할 거 아니니?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막 헷갈리는 자타동사를 쓸 겁니다. 그리고 그 쓰는 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꺼번에 보여드릴 거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헷갈리는 자타동사 묶음. 제가 글씨를 좀 작게 쓸 거예요. 오늘 못 쓸 것들이 좀 있어요. 먼저 rise, 오르다. 자, rise의 뜻 자동사예요. 헷갈리는 자타동사 일단 두 세트를 만들 겁니다. rise, raise. rise는 자동사니까 지가 오르다 이러면 돼. raise는 타동사라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동사라 뭐뭇을 올리다 혹은 뭐뭇을 키우다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rise, raise, 오르다, 올리다. 아니 선생님, 내가 산을 오르다. 아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목적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목적어가 있으면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 아니에요? 산을 오르다 할 때 누가 rise를 쓰니? 그때 이제 climb the mountain 해서 동사가 다른 타동사를 쓰는 거고, 얘 rise는 태양이 솟아오르다 이럴 때요. 목적어 없이 쓰는 rise, raise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얘네가 또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려. 대부분 자동사가 약간 불규칙 동사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ise, rose, risen. 왠지 뭔지 모르지만 친근한 rise, rose, risen. 얘는 raise, raised, raised. 타동사가 일반적으로 규칙 동사고요. 자동사가 일반적으로 불규칙 동사라고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rise, rose, risen, raise, raised, raised. 내가 오늘 뭐라고 했냐면 먼저 내가 얘들아 오늘 칠판 3통 아마 쓸 건데 그중에는 좀 여러분들의 암기가 필요해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동사들 묶으면 좀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뭘지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할게요. 문장의 형식 10가지로 정리한다고 했죠. 사실상 문장의 형식을 정리하다 보면 이게 능동태냐 수동태냐 이게 형용사 쓸래냐 부사 쓸래냐 이런 거 하려면 저번 시간에도 뭐라고 강조했냐면 최소한 얘가 몇 형식 동사인지는 알고 있어야 해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장 형식 10가지 가는 그 경우의 수 중에 우리는 동사들을 무지기수로 암기할 겁니다. 근데 선생님 너무 많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수험생들은 또 먼저 지레 겁먹으면 아우 됐어 일단 다 헷갈리는데 까짓 거 하나 버려 이렇게 된다고. 먼저 또 솔직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거의 다가 타동사입니다. 거의 다가 타동사라 그걸 다 암기하려냐 저도 못 외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사 분량을 암기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레 거의 다 타동사가 될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10가지를 정리하는 건 딱 3형식에서만 딱 5형식에서만 쓰는 특별한 동사들 묶음들을 정리할 거니까 요 동사들 묶음만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rise, rose, risen, raise, raised, raised. 음율에 맞춰서 외우시는 거예요. 얜 오르다, 얜 뭐뭐을 목적어 있어야 하니까 올리다 또는 뭐뭐을 키우다 이거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lie, lay. lie는 조금 밑에다 쓸까요? lie는 역시 자동사. 눕다, 놓여있다. 눕다, 놓여있다. lay는 타동사로 뭐뭐을 눕히다. 목적어 있어야 하니까 뭐뭐을 놓다. 목적어 있는 타동사입니다. 아까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자동사가 일반적으로 불규칙이 많아. 타동사가 규칙이 많아 있어요. 우리 선생님 그 lie 거짓말하다 라는 뜻도 어디서 배운 것 같은데요. Don't tell me a lie 할 때요. 네, 거짓말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정리할 겁니다. 불규칙, lie, lay, lane, lay, late, late. 다시 두 세트. rise, raise, rise 오르다, raise 올리다, rise, rose, risen, raise, raised, raised. lie, lay, 각각 눕다, 눕히다, 놓여있다, 뭐뭇을 놓다. lie, lay, lane, lay, laid, laid. 이 두 세트는 따로 암기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 sit, sit. 선생님, 사실 이런 것도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유치한데요? 또 출제자들은 많이 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자꾸 틀려오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외우는 건 외우는 거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내가 따로 보여줄게 했으니 얘 봐. 얼마나 쉬운 유치한 동사들입니까 사실은. 자, sit 앉다 자동사, sit 앉히다 뭐뭇을 앉히다 타동사. 근데 변화형이 얘는 이제 비슷하게 똑같이 갑니다. sit, set, set, sit, sitted, sit, sitted, sitted. 사실은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 요 세 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세 개를 먼저 쓴 겁니다. rise, rose, risen, r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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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e, lay, lane, lay, laid, laid, sit, set, set, sit, sitted, sitted. 요 세 문구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부터는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정리하고 계시면 됩니다. rise랑 똑같이 요 앞에다가 a를 하나 붙일게요. a rise, a rose. 아니 어차피 다 비슷하게 생겨 먹었으니까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는지 일단 봐야 하니까 얘 자동사 발생하다, arose 발생시키다. 필기 내려놓으세요. 지금은 우리 필기하는 시간 아니라고 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복습해 오세요 해도 않을까 봐 제가 같이 복습할 거라고 했어요. 필기 내려놓으시고요. arise는 자동사 그냥 자기가 알아서 일어나는 거야. 근데 arose는 발생시키다 뭔가를 일으키다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예요. 자, arise 여기다가 a만 하나 붙였을 뿐이에요. 똑같이 가요. arise, arose, arisen 갈게요. arise, arose, arisen. 헷갈리지 마세요. 얘 arose랑 얘 arose랑 u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얘는 타동사는 비교적 규칙 동사야 얘들아 라고 말씀드렸죠. arose, arosed, arosed.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 다섯 번째. 5개까지만 쓰겠습니다. 일단 머리 용량이 우리가 될 수 있는 데까지만 할게요. fall, fell. fall 무슨 뜻이지? 가을 이런 문제 심란합니다. 우리 지금 동사를 배우고 있거든요. 자, 얘 자동사 떨어지다. fell 타동사 떨어뜨리다. 떨어뜨리다든 떨어뜨리다든 한국말로 문법적으로는 다 맞습니다. fall 자동사 변화형 불규칙 fall, fell, fallen. fell, felt, felt. 괜찮아요? 이걸 우리 애기들이 외울 수 있을까? 화면에서 사라지겠습니다. 이쪽으로. 아니요. 학생들이 저를 잡으셔야 해요. 필기에서 아이들이 사라지도록.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헷갈리는 자타동사 배웠습니다. 5가지 세트 정리했습니다. 일단 그 5세트가 무엇인지만 머릿속에 한번 갑시다. rise, raise, 그 다음 lie, lay, 그 다음 sit, sit, arise, arose, fall, fell. 가볼까요? rise, 오르다, raise, 올리다. 변화형 얘기해봐. 처음엔 버벅거릴 수 있어. 근데 제가 복습 굉장히 많이 한다고 했죠. 되게 빨라질 겁니다. rise, rose, risen, raise, raised, raised. lie, 눕다, 놓여있다. lie, lay, lain, lay, laid, laid. sit, set, set, sit, sitted, sitted. arise랑 arose 있는데 arise 일어나다, arose 일으키다. arise, arose, arisen, arose, arosed, arosed. fall, fell, fallen, fell, felt, felt. 이건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 5가지 세트가 제일 많이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데 제가 벌써부터 여러분들한테 결론적으로 얘들아 1, 2, 3번이 제일 많이 나와. 그러니까 왜 별표 쳤겠니? 이건 머릿속에 가장 갖고 있어야 한단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진짜 중딩용 단어들인지라. 근데 또 혹시나 몰라 제가 써놓긴 했습니다만. 자요. 아까 우리 수험생 친구들 중에 선생님 저 lie 거짓말하다도 아는데요? 그런 친구 있었어요. 아우 이뻐요. lie 거짓말하다 일단 자동사일 것 같아? 타동사일 것 같아? 헷갈리는 자타동사 배우고 있어요 우리. 3형식 넘어가기 전에 2형식까지가 자동사고 3형식부터가 타동사였는데 헷갈리는 요 경계에 있는 자타동사를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거짓말하다? 타동사 아닙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대부분 내가 뭐뭇을 거짓말하다 아닐까 할까 봐요. 거짓말하다 자동사입니다. 거짓말하다 자동사인데 거짓말도 아니 일단 일관성 있게 거짓말을 해야 안 들키지 않겠습니까? 규칙 동사입니다. lie, lied, lied. 그거 많아졌어요. 기본적으로 이 파란 것 말고 얘 2세트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니까 lie, lay, lane, lay, laid, laid. 거짓말하다 자동사지 lie, lied, lied 따로 암기가 필요합니다. 시험에 예전에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자, 예를 들어 He lay on the grass. 이렇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게 밑줄이 쳐져 있었죠. 다음 중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필기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 다시 써드릴 테니까 전 이쪽으로 갈게요. 일부러 우리 친구들이 한눈에 화면에 보기 좋게 요 문장으로 일단 내려갈게요. He lay on the grass. 여기에다가 밑줄 쳐놓고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거야. 자자자자. 일단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은 없어요 지금. 그는 잔디 위에 누웠다. 지금 이거예요. 그쵸? 선생님 전치사 가로를 묶으시라고 했죠. 당연하죠. 묶고 났네. 오케이. 이렇게 짧은 문장이 이게 어법 시험 문제야. 미치겠지. He lay on the grass.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문장은 정문일까 비문일까? 즉 맞는 문장일까 틀린 문장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는 잔디에 누워 있다. 벌써 해석상 눕다 이거야.
그리고 뒤에 목적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전치사로 묶였어. 즉 주어 동사로만 갖춘 일형식 문장이야. 그치? 우리 눈에 보기에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레이 여기 요거 있네? 요 레이. 그가 잔디에 누워있다. 요 레이, 자동사 레이를 썼으면 이 문장은 일단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맞는 정문입니다. 그쵸?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아니 출제자가 이 레이를 썼다고 가정합시다. 얘는 분명히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라면 목적어 있어야 합니다. 맞지? 근데 타동사인데 목적어도 없어. 아이,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을 수도 있지. 그러면 제가 뭐 돼야 된다고 했어요? 수동태 돼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상하다. 얘가 만약에 이 레이를 쓴 거라면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도 없고. 아니 목적어는 없을 수 있지. 목적어 없다면 선생님이 수동태 쓰라고 했는데 수동태도 아니고. 즉 타동사 레이로 썼다면 이 문장은 비문입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형태가 지금 레이 똑같이 생겼잖아. 그는 잔디에 누워있다. 문장에 자동사 일형식 문장에 요 레이를 썼다면 맞는 정문이라고요. 근데 출제자 입장에서 아니 나 타동사 레이 쓴 건데 그러면 이거 비문인 건데 우리 수험생아 너희들이 보기에 이건 내가 자동사 레이를 쓴 거 같니? 타동사 레이를 쓴 거 같니? 그러면 이게 정문일까? 비문일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이걸 사교육에서도 현장에서도 우리 수험생들한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말하고 나니까 맞네? 자동사를 쓰면 맞는 문장인데 타동사 레이를 썼다면 틀린 문장이네? 그럼 이게 정문인가? 비문인가?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한 문장에 우리 술 취할 때도 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야, people이나 family 같은 경우는 단 복수가 둘 다 가능해. 그러면 시험 문제에 단수도 맞고 복수도 맞음. 복수 정답이 인정됨. 이런 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분명히 자동사로 출제자를 썼거나 타동사로 썼거나 즉 정문이거나 비문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나올 겁니다. 즉 자동사로 썼다면 정문이고 타동사로 썼다면 비문임. 이렇게 복수 정답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문장은 정문입니까? 비문입니까? 정문? 왜? 비문? 왜? 둘 다만 될건요? 선생님 정문 당연히 목적어도 없고 자동사 쓴 거잖아요. 일형식. 그러니까 얘 쓴 거니까 맞죠. 그럼 타동사로 쓰는 선생님 목적어 있어야 되는 레이인데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잖아요. 그렇다고 수동태도 아니고 그게 틀렸죠. 둘 다 맞는 얘기가 되어버리거든요. 먼저 말씀드리면 결론은 정문입니다. 왜요 선생님? 아니 출제자가 계속해서 나는 타동사 레이를 썼습니다 라고 주장해버리면 이 문장은 비문이 되는 건데 선생님 뭘 보고 맞는 정문이래요? 라고 물으신다면 만약에 출제자가 타동사 레이를 썼다면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타동사 레이를 썼다면 3인칭 단수에 s가 붙어있지 않았겠어요? 얜 과거형이니까 s가 안 붙는 거죠. 얜 현재형이니까 3인칭 단수라면 s가 붙어있었겠죠. 그러면 타동사 레이를 썼다는 거겠죠. 타동사 레이를 이 문장에 썼으니까 목적어도 없고 목적어 없는데 수동태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문이었겠죠. 근데 s가 딱 없다는 얘기는 즉 3인칭 단수에 현재형 s가 없다는 얘기는 얜 자동사 과거형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정문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장인데 출제자들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역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올까요? He lay on the grass. 이 문장 자체로 보면 얼마나 쉽고 간단한 문장이에요. 아니 전치사는 괄호로 묶고 엄마 주어랑 동사랑만 있네. 엄마 해석도 더더군다나 그는 잔디에 누워있다. 그랬으니까 놓여있다? lay의 자동사 같네. 자동사 lay를 썼다면 이건 여러분들 이제 필기본이니까 조금 이따가 쓰세요. 자동사 lay를 썼다면 정문이겠지만 타동사 lay를 갖다가 쓴 거라면 laid 타동사 lay를 갖다 쓴 거라면 비문이 된다. 목적어도 없고 목적어 없으면 수동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도저도 아니고 근데 그 3인칭 단수에 s를 붙인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문제 때문에 정문이냐 비문이냐가 갈린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거 말고도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는 뒤에서 얼마 하는지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먼저 이해만 시킬게요. 헷갈리는 자타동사 묶음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문장의 형식 네 번째 이야기. 먼저 여러분들하고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너와 결혼한다. I marry. 너와 결혼한다. with you. 괜찮아요? 짧은 문장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토론한다. 토론하다 뭐지? discuss. 나는 그것에 대해서 토론한다. about it. 괜찮습니까? 오케이. 나는 언급한다. 언급한다. mention. 오케이. 나는 mention about it.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디에 그곳에 도착한다. I reach at it. 그곳에 도착한다 했으니까 내가 들어간다. 어디로 들어가? 방으로 들어간다. I enter to room. I enter to it. 그냥 간단하게 문장을 쓸게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바닥까지 카메라가 괜찮게 잡히나요? 오케이. I 그러면 attend 참석한다. to it. I enter to the class. 내가 강의실에 들어가서 I attend to the class. 이렇게로 바꿔볼게요. 내가 강의실에 도착했다. I reached at a class. I entered to the class. I attended to class. 일단 사실은 관사가 있어야지만 생략했습니다.
자, 이 문장이 있어요. 나는 너와 결혼한다. 그것에 대해서 토론한다. 그것에 대해서 언급한다. 어디에 들어가다. 어디에 도착하다. 어디에 참석하다. 다 괜찮습니다. 좀 이따 필기는 다시 써줄 거니까 다 괜찮습니다. 이 세 문장만 갖고 먼저 얘기할게요. 자, 이 문장은 주어. 나는 결혼한다. 너와 함께 뭐뭐에 대해서 너와 함께 전치사는 괄호로 묶어버리자고 우리 약속했잖아요. 자, 나는 토론한다. 그것에 대해서 또 묶었습니다. 나는 언급한다. 그것에 대해서 묶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다 보시는 것처럼 몇 형식 됐습니까? 1형식 됐습니다. 주어 동사만 갖춘 완벽한 문장이잖아. 전치사는 문장 성분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근데 1형식 자동사입니다. 그쵸? 코코. 이상하다. 선생님이 1, 2형식은 이제 다 배웠고 3형식부터 타동사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또 뜬금없이 자동사면 1, 2형식 동사인데 이거 왜 뜬금없이 얘기하시는 거지? 제가 먼저 결론을 얘기할게요. 네 번째,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자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타동사? 그러니까 결론은 타동사란 소리예요. 결론은 타동사인데 우리 친구들 입장에선 지금처럼 또 필기하면 보기 좋게 해줄까? 전치사가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동사들. 내가 너와 결혼한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토론한다. 그것에 대해서 언급한다. 마치 이런 전치사들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전치사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없어야 하는 타동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살아났지. 나는 그것에 토론한다. 목적어 살아났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한다. 목적어 살아났지. 즉 아까처럼 전치사가 있어서 자동사로 묶어버릴 것 같지만 전치사로 실제적으로는 알고 보시는 것처럼 타동사 목적어가 바로 붙어야 하는 타동사들 묶음입니다. 아니 이제 영화 많이 보잖아요. 영화 보시면 거기에 반지 딱 주면서 또 멋진 남자가 무릎을 꿇으면서 Will you marry me? 이러지. Marry me 바로 붙지. Marry with me 이런 거 안 한다고요. 그러니 지금 이 동사들은 따로 암기해야 되는 사실은 대표적인 3형식 타동사 묶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는 또 해석상 전치사가 있을 것 같아서 착각하는 동사들이 되는 거죠. 해석상은 전치사가 있을 것 같지만 쓰면 안 되는 대표적인 타동사 묶음입니다. 제가 아까쯤에 막 블라블라 쓰다가 지웠잖아요. 왜냐하면 또 우리 수험생 친구들 중에 머리 용량이 안 되면 일단 3가지 marry, discuss, mention 정리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 외에 선생님 저는 일단 하는 김에 한꺼번에 다 하고 싶어요. 하면 아까 좀 전에 썼던 reach at 어디에 도착한다 전치사 없습니다. 어디에 들어간다 enter to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내가 수업에 참석한다 어디에 참석한다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있을 것 같으면 쓰면 안 되는 타동사. 자 들어가다 자 참석하다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 저는 배우는 김에 더 배우고 싶다니까요. 네 그래서요. enter to가 들어가다일 땐 to를 쓰면 안 돼. 근데 enter to가 착수하다의 뜻이면 그때 또 써야 해. attend to가 어디에 참석하다의 뜻이면 to를 쓸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시는 수거 중에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수거 들어봤다? pay attention to 맞아요. 그때 attend to 주의를 기울이다의 뜻이면 그땐 또 쓸 수 있어요. 자 attend on 이라는 전치사도 쓸 수 있어요. 걔는 시중 들다의 뜻입니다. 여러분 왜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steward, stewardess 안 하고 요즘엔 flight attendant라고 부르잖아요. 그 attendance가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시중 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ttend on 가능해. attend to 주의를 기울이다면 괜찮아. 근데 attend to 참석하다면 안 된다니. enter to 들어가다면 안 돼. 근데 또 enter to 착수하다면 돼. reach at 어디에 도착하다 안 돼. 그러니까 뭐 이게 됐다 안 됐다가 헷갈리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뭐라 했어요? 여러분 암기하시는 게 많아요. 미안해요. 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만 더 설명하고 필기 시간을 드릴 겁니다. 이쪽으로 다시 옵니다. 오늘 문장의 형식 제가 총 3통을 쓸 거야 라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2통 쓴 거예요 지금. 나머지 하나 더 남았어요. 첫 번째 1, 2형식 동사의 공통점 다동사나 수동태인데 2호형식 공통점 보어 자리에 우리만 해석상 부사됐지만 사실은 거기 형용사 자리야. 이런 거. 3형식 헷갈리는 자타동사 묶음. 여러분들은 이제 매직 아이 뒤에 있는 칠판 글씨는 보이지 않습니다. 용량이 안 되면 우리 3개부터 잘 외우자 했어요. rise, raise 한 세트 또 lie, lay 두 세트 또 sit, sit 세 세트. 일단 그것만 rise, raise 오르다 올리다 lie, lay 눕다 눕히다 sit, sit 앉다 앉히다. 그러면 rise부터 갑시다. 변화형 딱 바로바로 입에 나와야 해. rise, rose, risen raise, raised, raised lie, lay, lain lay, laid, laid sit, sit, sit sit, sit, sit. 근데 lie가 거짓말하다의 lie도 있지만 걔는 잘해 탈해 자동사야. 자동사인데 변화형이 lie, lied, lied 거짓말도 규칙적으로 하자 이래서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외웠어요. 그 다음 또 뭐 필요한 게 있으면 arise, arose, 뭐 fall, fell 이런 얘기까지 덧붙여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정리했던 게 뭐냐면 야,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에이, 쉽게 말해서 말이지 전치사가 있을 것 같지만 없는 동사야 이러면서 설명했어요. 우리말 해석상 또 전치사가 들어가서 아주 이쁠 것 같은 일단 세 개 동사만 머릿속에 가자 했던 게 뭔가요? marry, discuss, mention 요거야. marry, discuss, mention, marry with 안 돼. discuss about 안 돼. mention about 이런 거 다 안 돼. 있을 것 같지만 쓰면 안 되는 동사들. reach at 어디 아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가 로즈 강의실에 도착했다. 그래서 로즈 강의실로 들어간다. 그래서 로즈 수업에 참석한다. 이 순서로 외우세요. 자, reach at 도착하다 안 돼. enter to 들어가다 안 돼. 그 다음 수업을 듣다 참석하다 attend to 안 돼. 근데 또 복잡해. 참석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들어가다가 아니라 착수하다면 enter to 쓸 수 있다며. attend to가 참석하다는 아니라 attend to 주의를 기울이다면 쓸 수 있다네. 또 attend on 시중 돌다면 쓸 수 있다네. 이런 예외적인 것들 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한 통을 마지막에 쓰겠습니다. 이제 뭐 얘기했냐면요. 잘 보셔요. 4번은 삼형식 얘기한 거거든요. 삼형식. 순서대로 보여줘? 아유, 선생님 또 머릿속 나 책 한 번도 안 보고 있잖니? 나 머릿속에 다 있어. 1형식부터 그러니까 형식을 10가지로 정리한다고 했는데 얘 1, 2형식은 자동사 묶음 얘기한 거야. 물론 5형식은 이제 또 엄청나게 많이 정리할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용 나오면서 1, 2형식 자동사 끝났으니까 타동사로 넘어가기 직전 헷갈리는 자타동사를 정리한 묶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 다음 본격적으로 3형식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전치사 있을 것 같지만 쓰면 안 되는 동사. 그럼 이제 5번째 4형식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것도 제가 먼저 여러분들의 예문을 한번 쓰겠습니다. 똑같이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예문입니다. Many students are offered a job. 자, 이 문장이에요. 해석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지금. 많은 학생들은 직업을 제공받았다 했어요. 많은 학생들은 직업을 제공받았다. 문장 이상하지 않잖아. 많은 학생들은 직업을 제공받았다. 문장 성분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많은 학생들은 제공받았다. 직업을 제공받았다. 괜찮죠? 제공하다. 일단 제공하다가 자동사인가 타동사일까를 생각하면 돼요. 제가 미리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동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자동사를 따로 외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했습니다. 뭐뭐을 제공하다. 타동사입니다. 됐죠? 타동사입니다. 그러면 내가 궁금. 많은 학생들은 직업을 제공받았다. 원래 타동사라면 목적이 있어야 해. 그쵸? 근데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있는데 얘는 수동태가 됐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원래 타동사라면 목적어 있기로 했잖아요. 근데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다면 수동태 되기로 했잖아요. 근데 타동사 맞거든요? 근데 목적어도 있거든요? 근데 왜 수동태 됐지? 이게 질문이야. 그러면 내가 잘못 쓴 건가? 능동태로 써야 하는데. 혹은 잘못 쓴 건가? 수동태로 했으면 목적어 없어야 하는데. 이게 사형식 동사의 특징입니다. 사형식 동사를 수요 동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해석할 때 사형식 동사를 뭐뭐에게, 뭐뭐을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대부분 수요 동사, 사형식 동사는 주다의 의미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형식 수요 동사가 give, 주다, 용서해 주다, forgive, offer, 주다, 용서해 주다, 제공해 주다, 수요 동사의 뜻입니다. 이 동사들은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수요 동사, 즉 사형식 동사죠. 사형식 동사라면 목적어가 몇 개 있어야 합니까? 네, 알고 계시는 것처럼 2개 있어야 합니다. 얘 offer,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입니다. 어머 선생님, 사형식 동사인데 얘 목적어 있는데 왜 수동태 됐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형식 동사는, 수요 동사는 목적어가 둘 다 있어야 능동태입니다. 뭔 소리냐면 수요 동사 목적어 둘 다 있어야 되는데 수요 동사인데 목적어 하나밖에 없다면 지금처럼 수동태를 쓴 게 맞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친구들은 내가 가슴 아픈 거 항상 아는 건데 틀렸어. 결론만 보니까 이게 사형식 동사나 목적어가 둘 다 있어야 하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수동태 됐음. 따라서 이 문장 정문 결론만 알고 있으니까 적어도 수요 동사에 뭐는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죠. 자, 박스 친 단어, 요 단어만이라도 사형식 대표적인 동사로 우리는 암기합니다. 또 박스 친 단어, marry, discuss, mention 이 동사만이라도 머릿속에 암기합니다. 추가적으로 선생님 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넌 아주 이쁜 아이고요. 자, 헷갈리는 자타동사 제가 별표를 쳐놨던 1번, 2번, 3번까지만 정리를 했어도 넌 이쁩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4번, 5번까지 정리를 하셨다면 넌 아주 훌륭한 친구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도 결국 내가 지금 변호를 5개까지 왔거든. 3번 헷갈리는 자타동사, 4번 전치사 있을 것 같지만 쓰면 안 되는 동사, 5번 수요 동사, 목적어가 둘 다 있어야지만 능동태고 목적어 하나밖에 없다면 수동태로 썼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총 5가지 필기에 썼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펼쳐보시면 약속한 대로 14페이지요. 14페이지 펼쳐보시면 그 노트란에 아마 2번까지만, 즉 저번 시간 분량까지만 필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기할 분량 많습니다. 적어도 14페이지에 5번까지는 다 들어갈 수 있게 지금부터 여러분들 필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The chairs removed 또는 were removed by the students. 이건 여러분들 교재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화면 보시는 것보다 교재 갖고 계시면서 거기서 쭉 정리하면서 가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필기도 할 거거든요. 자, chairs removed were removed by the students. 의자는 학생들에 의해서 제거되었다. 일단 해석상 뭐가 이뻐요? 네, 수동태가 이쁩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 내가 잠깐 정리하고 사실은 끝났습니다. 자, 의자들은 학생들에 의해서 야, 이거 의자가 제거해? 제거됐지. 당연히 수동이지. 그러니까 뭐 removed. 정답은 맞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가들아, 우리말 해석상의 오류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해석상 수동태 될 것 같지만 쓰면 안 된다 했잖아. 해석상 부사 될 것 같지만 쓰면 안 된다 했잖아. 해석상 전치사 있을 것 같지만 쓰면 안 된다 했잖아. 제가 아니 외국어니까요. 제2 외국어니까요. 해석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석만 절대적으로 믿지 말라고 했죠. 정답은 were removed가 맞아요. 그런데 이걸 의자 학생들에서 치워지는 거니까 수동태지 라고 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배웠던 자동사 묶음들 중에 없습니다. remove? 이 녀석 타동사인데? 뭐뭐를 제거하다 타동사인데? 엄마야? 타동사인데 목적 없네. 아이고 타동사인데 목적 없으니까 수동태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는 타동사, 목적 없으니 수동태 이렇게 써두시라고요. 내가 말했죠. 교재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 혼자 봐요.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보셔도 다 기억날 수 있도록 적어놓는 거예요. 2번. A cat ran through a path when it chased 또는 was chased by a dog. 고양이가 저기 길거리 도망가고 있어. 뭐 할 때? 개에 의해서 쫓길 때. 그럼 또 해석상. 아니 그럼 고양이가 개에 의해서 쫓는 게 아니라 쫓기겠지. 수동태겠지. 해석만 믿지 말라고요. 정답도 마찬가지로 was chased가 맞긴 해요. 근데 우리 이제 한 번씩 더 생각하는 거죠. 엄마요? chase? 우리가 배웠던 자동사 묶음 to appear, become, consist of, occur, die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 stay, remain, turn 확은 요거 자동사 묶음에 얘 chase는 없었는데 chase 타동사지 엄마야? 타동사인데 얘도 묶이니까 목적 없네 타동사인데 목적 없으니까 수동태구나 이렇게 쓰시라고 해요. 마찬가지예요. 3번 The Art Trip Museum visit 또는 is visited by hundreds of people every day. 그 Art Trip Museum은 매일 수백만 사람들에 의해서 방문된대. 그럼 해석상 박물관이 뮤지엄이 방문되겠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방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석상 수동태가 맞습니다만 이젠 우리 그렇게만 보지 말자고 한 거예요. 똑같아요. visit 우리가 배웠던 자동사 묶음이 없습니다. 제가 말했죠. 우리가 자동사 암기하는 게 훨씬 쉽다고. 나머지는 거의 다 타동사라고. visit 타동사인데 봐. 우리가 묶을 만큼 묶어. everyday 부사고. 타동사인데 목적 없잖아요. 타동사인데 목적 없어서 수동태가 정답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라고 한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You are allowed 또는 are allowed to smoke only outside of the building. 너는 outside of this building, 이 빌딩의 바깥에서만 담배를 필 것을 허락한다 했어요. 너가 바깥에서 담배 피는 걸 허락해? 허락돼? 선생님 둘 다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너가 보스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 건물의 바깥에서만 담배 필 것을 허락한다. 그럼 사장님이 그렇게 허락한다면 또 해석 괜찮은데 능동태? 근데 또 너가 이 건물 바깥에서만 담배를 필 것이 허락된다. 권고된다 하면 또 수동태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해석은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라고 한 거예요. 이건 아마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allow 대표적인 타동사입니다. 그리고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타동사인데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없어서 얘도 수동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만 믿지 마세요. 해석은 너를 오류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죠. 5번째, he's died 또는 dying of liver cancer. 그는 지금 간암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야, 그거 간암에 걸려서 지가 자살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he is died 수동태 이쁘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배운 걸 왜 안 써먹어? appear, become, consist of, occur, die 대표적인 자동사라 수동태는 쓸 수 없습니다. 했으니까 he is die 쓰셔야죠. 6번 The policeman was died 또는 killed in the street. 경찰관이 길거리에서 죽었다요. 둘 다 죽다의 뜻은 똑같아요. 그럼 선생님 died, killed 이거 뭐 찾으라는 거죠? 야, 얘 비동사 PP 수동태가 안 되잖아. 그럼 killed 이거 써야지. 또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die는 자동사나 수동태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kill? 선생님 kill은 우리가 배웠던 자동사 묶음이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타동사예요. 타동사인데 얘 또 목적어가 없어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 써야 합니다. 이러셔도 된 거죠. 그러니까 자꾸 너의 해석을 믿으며 너의 해석 갖고 느낌 갖고 feel 갖고 어법을 찍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7번 갑니다. Do you know when Korea War was occurred, caused? 너는 한국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아? 언제 일으켜졌는지 알아? 둘 다 해석은 똑같은 묶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appear, become, consist of, occur, die. occur 대표적인 자동사라 수동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was caused 이렇게 쓰셔야겠죠.